안녕하세요. 저는 라즈 쿠마르입니다. 인도 방갈로르에서 온 33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죠.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매우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브라만 가문의 자부심이 강하셨고, 어머니는 힌두교 채식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분이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인도 전통 음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버리는 행위라며 극도로 경계하셨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반도체 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IT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반도체 분야는 여전히 선진국의 동무대였어요. 제가 꿈꾸던 것은 인도도 반도체 강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인도에서는 반도체 설계 기술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선진 기술을 습득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카이스트에서 반도체 설계 석사과정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한국 생활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특히 음식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한국 음식들은 모두 빨갛고 자극적으로 보였어요. 김치, 불고기, 라면 모든 것이 매워 보이고 채식주의자인 제게는 맞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만 먹을까? 채소도 고춧가루에 범벅이 되어 있고 국물도 빨갛기만 하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게다가 한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인도의 바스마티 쌀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라는 얘기도 들었죠. 과연 내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술을 배우겠다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2023년 3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낀 것은 한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카이스트 기숙사에 짐을 풀고 첫 수업에 참석했는데 교수님들의 전문성과 열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왜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음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식당에 가도 매운 음식뿐이었고 채식 메뉴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방에서 간단한 인도 음식을 해먹기로 했습니다. 인도에서 가져온 향신료와 쌀로 매일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 먹었죠. 한국 친구들이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해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 선배인 김민수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라즈, 너 맨날 혼자 밥 먹는데 괜찮아? 우리랑 같이 먹자. 김 선배는 정말 친절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거부감을 표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채식주의자라 한국 음식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자 김 선배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아, 그럼 채식 라면이나 비빔밥은 어때? 한국에도 채식 음식이 많아. 이 말에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해 가진 편견이 너무 강했거든요. 한국 음식은 모두 맵고 기름지며 건강에 좋지 않다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김 선배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조금씩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실험하고 토론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에 경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식 문제는 큰 장벽이었어요. 연구실 회식이 있어도 참석하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식사 시간에는 항상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라즈, 연구는 잘하고 있지만 동료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네.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문화도 이해해야 해.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운명을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연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캠퍼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빠르게 달리다가 급커브에서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전거와 함께 굴러떨어진 저는 왼쪽 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아마 골절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려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저를 위해 영어로 설명해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불과 5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까지 함께 따라와 준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기숙사로 돌아온 저에게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지갑을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한참 후에 지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권, 신용카드, 현금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던 지갑이었어요. 절망적인 마음으로 화장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기숙사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라즈 씨, 지갑 찾으러 오세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가보니 청소를 담당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어젯밤에 화장실 청소하다가 발견했는데 학생 이름 보고 찾아뒀어요.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지갑이 고스란히 제 손에 돌아왔어요.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자전거 사고 때 도와준 학생들도, 지갑을 찾아준 청소 아주머니도 모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행동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사실은 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하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데 그들의 음식 문화도 분명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마음을 열고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민수 선배가 다시 한번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을 때 이번에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선배, 채식 라면이 정말 있나요? 물론이지. 내가 맛있는 곳 알고 있어. 처음으로 한국 식당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선배가 주문한 것은 채소라면과 김밥이었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예상과 달리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요. 선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라면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 그때 저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산업체 연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회사인 농심에서 라면 제조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반도체 공정과 식품 제조 공정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밀함, 일관성, 품질 관리. 모든 것이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정신과 닮아 있었어요. 프로젝트 담당자인 농심의 진주현 본부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라면에 대한 열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라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백 번의 실험을 거칩니다. 면의 굵기, 수분 함량, 조리 시간까지 모든 것이 과학이에요. 진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라면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인스턴트 라면 안에도 첨단 기술과 무수한 노하우가 숨어 있었던 거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 음식 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면은 1960년대 어려운 시절 배고픔을 달래주던 서민들의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음식이 되었죠. 진 본부장님은 저에게 특별한 라면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채식주의자를 위해 개발한 건면라면이에요. 인도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죠. 놀랍게도 그 라면은 인도의 향신료와 한국의 면 기술이 조화롭게 결합된 제품이었어요. 한 입 맛보는 순간 고향의 향수와 한국의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진 본부장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를 엿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기술을 배워서 인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협력과 배려의 정신을 인도에 전파하고 싶었어요. 특히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인도와 한국 모두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문화권이니까 서로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인도로 돌아가서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도 정통 인도 채식 요리를 알리고 싶었고요. 음식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친근한 문화 교류의 매개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 본부장님께도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더니 매우 흥미로워하시며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인도에 있는 가족들에게 제가 한국 음식을 먹고 있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셨어요. 네가 조상들의 전통을 버리고 서구화되어 가는구나.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을 텐데. 가족들의 반대가 마음 아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상 통화를 통해 제가 먹고 있는 채식 라면과 비빔밥을 보여드리며 설명했어요. 어머니, 이것도 충분히 건강한 채식 음식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점차 가족들도 제 변화를 인정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서 보내는 음식 사진들을 보시며 한국 음식의 다양성에 놀라워하셨어요. 마침내 제 석사 과정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진중현 본부장님께서 저에게 정식으로 제안하셨어요. 라즈, 우리 회사에서 인도 시장 개발 프로젝트를 맡아볼 생각은 없나요? 당신의 기술적 배경과 문화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꿈만 같은 기회였습니다. 반도체 기술과 식품 기술, 그리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인도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는 인도인의 입맛에 맞는 건강한 인스턴트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적 지식과 문화적 감수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프로젝트였죠. 1년 후 드디어 첫 번째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스파이시 베지 누들이라는 이름의 이 제품은 인도의 전통 향신료와 한국의 면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인도에서 시범 판매를 시작했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채식주의자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국식 라면이라는 점이 큰 호응을 얻었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도 인도 교민들과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음식을 통해 정말로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진 본부장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라즈,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상품 개발이 아니라 문화 간 이해의 모델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3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음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나니 세상이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자전거 사고 때 도와준 학생들, 지갑을 찾아준 청소 아주머니,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진중현 본부장님. 이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정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교훈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